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정치2의 13주차 세 번째 수업입니다. 관련 내용은 제4장 미디어 정치 영역에서 제5절 온라인 캠페인, 오늘 5절은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죠.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정치 활동, 선거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어떠한 정치 참여 행위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온라인 선거 활동과 관련된 특성, 그리고 다양한 어떤 유형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웹사이트와 관련된 그러한 제작 기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사용 보편화로 인해서, 그죠? 선거 활동이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이 이동했는데, 그러면서 더불어 정치 문화적인 어떤 변화 또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더 정대되었고, 그죠? 그리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진자 중심의, 권력자 중심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채널이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 손 안에 PC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죠? 신속한 정보 획득,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졌고, 참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면서 수기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이러한 부분도 가능해지면서 보다 더 합리적, 이성적인 여론 형성 과정들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이 우리 정치 문화를 상당 부분 많이 바꾸어준 부분은 기술적 특성, 그리고 이용 문화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온라인의 활동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활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획들을,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점에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생겼다는 거죠. 자, 온라인 캠페인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개인에게 특화된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겠죠. 뭐 책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쿠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일대 다수의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1대1의 커뮤니케이션, 그죠? 개인별로 특화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쿠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용 패턴,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 특성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메시지를 구성하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온라인 캠페인의 큰 장점이 다수의 유권자 또는 개별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맞춤식 접촉도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정보량에 대한 큰 제약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일 수 있겠죠. 다양한 멀티 콘텐츠를 활용해서 소리, 문자, 영상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보다 더 정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그리고 집단 행동 이벤트, 이러한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또 토론 및 댓글 참여와 관련된 이러한 공론장으로서, 우리 공론장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죠? 퍼블릭 스피어라고 해서 혹은 공공장으로 이렇게 유사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론 문화도 가능해졌고, 다양한 감시 활동들, 시민 운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시민의 참여가 보다 더 원활해졌다라는 부분들. 과거에 탑다운 방식의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수평적 혹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어떤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바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업으로 가는 그러한 문화도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좀 가능해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연대가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도 좀 키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그 조직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참여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죠?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데에도, 그죠? 어떠한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하고 어떤 이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온라인 채널이 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 초보자인 경우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에 진입하는,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초보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인지도에서도 불리하고, 그죠? 기존의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선거 초보자도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비용으로 유권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책, 비전, 철학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늘 인터넷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어떤 확산 속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며 스스로 정보 통제,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인터넷의 어떤 한계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것은 다양한 지출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원 확충, 인력 구조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 활동, 어떠한 선거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치 자금을 모금한다든지 자원봉사 자들을 모집한다라든지, 그죠? 보도자료,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제공과 소통이라는 그러한 온라인 어떤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서 유권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관계자라든지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메시지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면서 캠프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활용된다는 겁니다. 후보자 사이트의 이슈 관련 항목에 대한 방문자들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방문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상대 후보자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슈별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결국 차별화된 어떤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을 얼마나 설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번역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 패턴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하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동영상은 처리하는 과정에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죠?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보자 사이트는 캠프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적인 어떤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총합적인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심지어 조직 내에 다양한 모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역별 모임, 지지자 모임, 이러한 부분들을 그 홈페이지 내에 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통해서 사이트를 구축해 놓으면 모든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정치자금 모금 활동도 온라인을 통해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은 단순히 자금 마련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명분을 세워주고, 또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더 관여도가, 후보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떤 온라인 모금의 장점으로서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죠? 기계 세팅만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만 만들어 놓으면 다 가능한 것이고 빨리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적인 자유도 있고요. 예.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건비 부담 없이 저렴하게 24시간 운영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심리적 부담도 적다. 그러니까 기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기부할 때 진짜 몇천 원 이렇게 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면에서.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는 소액으로도 자유롭게 참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금액의 기부자보다도 소액 기부자가 많은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함께 한다는 명분을 세워주고 그들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후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결국 후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료는 이후에 그 캠페인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공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디자인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쉽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결제 시스템도 요즘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계좌번호만 해서 송금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기부 행위에 대해서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 혜택도 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안내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20대 대선에서 이게 온라인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 정치자금 모금 사례를 제가 하나 두었는데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 모금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non-fungible 토큰 해서 가상화폐, 그죠? 참여 정서를 제공하면 그 사람한테 NFT 이미지 세트를 디지털 지갑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그 펀드 모금이, 그죠? 한번 보시면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350을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부되는 그 모금된 펀드는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 공영 그 선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관련된 지출 비용들을, 선거 비용들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성된 이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 그러한 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금된 돈을 가지고 선거 비용에 쓰고 지출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을 받아서 그것을 일정 이자와 함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그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활동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 모집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모집들이 캠프 때마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집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들도 있습니다. 예. 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선거 캠프가 이들에게 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인된 정서를 준다든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인증샷이든 기념품이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죠? 관련된 슬로건이나 문구라든지 상징물,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비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출력해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보여주면서 알리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도 자료를 공개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특히 영상 자료와 같은 큰 용량의 데이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그러한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그러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거의 무한정으로, 그죠? 자, 온라인의 장점들이 결국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분류하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온라인 취재 환경들, 이런 어떤 미디어 환경들을 고려하며 이메일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발송할 때, 기자들에게 보낼 때 그 내용 가운데 후보자 웹사이트를 알려줌으로써, 그 링크를 알려줌으로써, 그죠? 차후에 지속적인 방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방문해서 취재거리를 찾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선거 기간이 되면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기도 하니까 좀 우리가 효과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올려놓은 정보 외에도 후보자 관련 내용을 보기 위한 방문자의 활동, 방문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고 거기에 어떤 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방문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하고 뉴스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대되고 있고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운영에 대한 묘미가 각 캠프마다 절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어떤 캠페인 웹사이트 운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캠페인 웹사이트라고 그러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왜 방문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매력적으로 좀 그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구비된 그런 콘텐츠에 대한 매력도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특히 다른 곳에 없는 그러한 콘텐츠 의미가 있죠. 그죠? 거기에만 가야지만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논쟁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며 지속적인 방문 채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예. 그리고 온라인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 방문자의 프로필을 확인해서, 정보를 확인해서 그들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에 담길 내용들은 주로 인사말, 정책 소개, 동정,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기부금을 어떻게 하는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마련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선거 캠프 관련된 주요 조직 구성, 그리고 연락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반적으로 다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 웬만하면 서로 퍼나르기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며 이러한 부분들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 확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방문자와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고 제공된 메시지를 주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후보자의 정치 철학,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영상이든 그림이든 제시하는 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주변인과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 나눌 수 있도록 또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후보자 심지어 인사말조차도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친밀감을 높이는, 그리고 관심도를 키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일방적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소비하는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서로 연동해서 작동하는 그냥 콘텐츠, 반응형으로 제작해서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콘텐츠들 보시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그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정보가 다른 경우도 있죠. 그죠? 아니면 스크롤 다운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던져주기보다는 반응해서 반응에 따라 제공되는 그런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참여도, 흥미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한 웹사이트가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상공간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예시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뭐 청와대 초청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특히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활동 유형들이 있는지 4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중요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담아야 될 내용과 제작 시 유의 사항들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캠페인 가운데 특히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